노랗게 돼 있는 그게 거기 이제 있겠죠. 막 환풍기 있으면은 환풍기 네, 있겠죠. 거기 뭐 다 이제 찌들었겠죠. 네. 네, 필터 이런 거는 그런 거 보면 무섭긴 하더라고요. 정말 술집에서 담배 커피 마시는데 아예 흡연 공간이 없는 커피숍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커피를 마실 때나 술 마실 때 담배가 좀 땡기지 않아요? 그렇죠. 자극적인 음식. 그래서 커피숍도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테라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전면 그 유리가 있어서 네, 다 밀폐된 공간을 아예 열어서. 흡연 공간으로 해놓거나 네.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무튼 뭐 흡연자에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게 흡연자들의 그냥 간단한 요구예요. 간접 흡연도 미안하다. 간접 흡연 안 하게 해줘라. 그럼 안 할 수 있게 해줘라. 안 할 수 있는 네. 공간을 만들어줘라. 그렇죠. 댁에서는 이거죠.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는 안 펴요. 아예 안 피네요? 네. 뭐 밖에 나가서라도? 밖에 1층으로 내려가죠. 저번에 창문 네. 이사님이 어쩌다 한번 손님이 옵니다. 예.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같이 술을 마시면 손님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은 들은 게 있는 저 방 화장실에서 피게 해줘요. 허락만 붙어요. 와이프한테. 야. 오늘 이 시간만큼만 저기서 펴라. 그럼 또 밖에 이거 붙잖아요. 환풍기에 대고 담배 연기 올리지 마세요. 옆 근데 뭐 냄새 저희 건물은 그런 것은 없어요. 아 그런 건 네. 깨끗하게 잘. 저희가 17층인데 1층까지 내려가요. 아 그 아파트에 흡연 구역이 있어요. 제 딸이 있는데 그렇게 펴야 돼요. 진짜 죄인처럼. 아니 그렇게라도 공간이 있으면 거기 내려가서 피면 돼요. 형 피고 싶으면 그럼 내려가서 피면 되지 뭐. 내 이래서 흡연자들은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니까. 담배 필 때만 부지런해요. 담배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진짜 게으른 사람들 담배 피고 싶으면 가게 돼 있다니까. 마약류만큼 중독성이 심한 게 담배예요. 아 진짜 게으른 사람도 마약에 중독되면은 마약 찾으러 다녀요. 그렇죠. 예, 그만큼 중독성이 심한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층간 소음 이런 게 아니라 층간 담배 이것 때문에도 지금 아파트에서 다툼이 심하거든요. 발코니에다 대고 피면 냄새 들어. 올라가고. 근데 이제 흡연자 입장에서는 내가 우리 집에서 담배도 못 피워 막 이러는 거거든요. 미치는 거죠. 저기서 맞은편 아저씨랑 한번 싸웠었어요. 아 진짜 불쌍해. 내가 그 집을 마련하려고 정말 아둥바둥해가지고 내 집을 샀어. 근데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펴.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억울함을 이해를 하는데 뭐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죠. 같이 사는. 애 키우면 또.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그 또 사장님도 자제분이 있으시니까 또 어린 애기들이잖아요. 네. 그 또 사장님의 흡연가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부모의 마음도. 그러니까 간접 흡연에 대한 괴로움은 흡연자들이 대부분 미안해해요. 그러니까 필 수 있는 공간. 근데 요즘에 진짜 독한 게 아파트 단지 전체 단지 금연 막 이래요. 그건 뭐 어떻게 단지 벗어나서 어. 정문에서 피고 해야 되네. 진짜 미치는 거죠. 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들도 예전처럼 뻔뻔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로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왜 난리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흡연자들이 마인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간접 흡연에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담배 필 수 있는 거. 그 대신에 또 뭐냐면 비흡연자들은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거 가지고 인상성을 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흡연구역이 있으면 돌아가야죠. 근데 흡연구역을 지나다니면서 마치 미개를 보는 듯한 막 이런 경멸하는 뭐야. 눈초리를 하면 이거 흡연구역에서 피잖아 이씨. 짜증나지 않아요? 진짜? 아니 흡연구역에서 얌전히 피고 있는데 막 코 막고 막 이거 확 그냥 진짜 그러면은 사실 이건 그렇겠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흡연 자체를 완전히 범죄로 몰 게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렇죠.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대망의 일단 그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발견됐죠 이제 예 이제 사망하셔서 와, 근데 시신으로.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네. 없어요. 그 지금 일단은 남성연대에서 성재기 대표가 그 생전에 그 1인 시위 하시던 사진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제 준비되면 이게 이제 혼자 1인 시위 여성부 앞에서 여성부 폐지 네. 예산을 노인,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관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
뭐 이렇게 절대 옳은 얘기를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옳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나머지 정치적인 성향이 이런 거 들어가면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정말 시원시원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사진이 이제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마지막 남은 사진인데 그렇죠. 언론에도 공개된 네. 죽으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날 뭐 갔다 와서 삼겹살 먹자 뭐 이런 얘기도 네, 불고기 했었고. 파티를 할 거다. 네. 이게 모든 언론에 도배된 사진이란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준비가 다 돼 있겠지. 준비를 사실 또 했다라고 하고 밑에 무슨 뭐 요원이나 네, 구조원 그런 구조 자격증이 네. 있는 사람하고 미리 얘기도 다 했고 그런데 여기서 뭐 이런저런 기사들을 읽어봤을 경우에 보니까 그 소방서와 경찰들이 이거를 만리로 오고 있어서 밑에서 준비가 다 되지 않았는데 뛰어내렸다. 그래서 사실 저 때가 이게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지금 유속이 되게 빨라요. 지금이 역대 최장기 장마 네. 기간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비가 계속 오고 있었는데 유속도 빠르고 물도 탁하고 그 유속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토요일날 오전에 저희 고모가 가셔서 금요일에 한강을 저희 오전에 저희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갔다 왔어요. 그때 물에 들어갔는데 같이 물놀이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저 모니터 정도 모니터보다 조금 더 먼 저 큰 모니터 한 5m 정도를 헤엄을 못 쳐서 구조했어요. 저도 물에 마지막 뭐 물놀이 하고 저기 헤엄을 쳐서 가야 되는 계속 했는데 눈 떠보면 똑같은 거리. 눈 떠보면 똑같은 거리. 오히려 점점 멀어져가지고 보트가 저 건지러 온 그 정도의 유속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그 막 이렇게 저기 뭐야 산사태 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오면 오면산 거기 막 다 막히고 그때 제가 가평에서 웨이크보드 타다가 장티푸스 걸렸거든요. 그때 유속이 막 이런 정도의 유속이었어요. 네. 그거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잔잔해 보이는데 밑에는 물은 되게 빨라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한강처럼 큰 강들이 이게 강이나 개울이 좁으면 빠르면 빠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한강은 강 중에서도 웬만한 강 중에서 진짜 큰 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잖아요. 엄청 큰 강. 외국 사례로 봐도 되게 큰 강이죠. 큰 그 강이죠. 정도 네. 그 정도 폭이면 엄청나게 큰 강인데 큰 강은 이렇게 보면 앞에서 봐도 그렇게 빠르게 안 느껴져요. 네. 근데 막상 들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흘러가는 거죠. 수면, 중간, 바닥 유속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재기 대표의 이 행동 자체가 맞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그만큼 무모했고 절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절박한 것도 저는 이분의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 명복을 빌 수가 없어요. 너무 무모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이런 식 말고도 다르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1인 시위도 되게 오래 했고 그 집중 조명을 사실 그전엔 저희가 이걸 다룬 적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눈에 안 띄었다는 거거든요. 성재기 대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1인 시위하고 그 오랫동안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 사회에 알려졌어야 되는데 그게 묻혔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돈이 뭐 부족하고 해서 이런 결국 돈하고 연계됐잖아요. 이 정도로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할 거면 여성부 폐지 이런 거를 카피로 걸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야 되는데 남성연대 1억 빌려주십시오. 투신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일단은 잘못됐죠. 뭔가가 정말 여기에 만약 여성부 폐지 뭐 이런 걸로 투신 퍼포먼스를 했다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성연대를 돕기 위해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남성연대가 그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여성가족부는 이제 정부 부처고 이제 남성연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성연대 자체가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리고 기업 후원도 없다. 그래서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어서 네. 1억 원을 빌려달라. 그걸 부채를 갚고 남성연대를 운영해보겠다. 뭐 이거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1억 원이 절박해서 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남성 연대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아니었나. 근데 이 남성 연대라는 거를 운영을 하면서 돈이 들 거라는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재기 대표라는 이 양반이 속 시원한 말도 많이 했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어차피 이런 거를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계산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남성연대, 남자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본인이 정작 마초 스타일 대로 살다가 결국은 너무나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마지막 글도 진짜 마초 스타일대로 간 거예요. 남자는 한다면 해야지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좀 앞뒤도 안 맞는 거 같고 좀 그래요. 사실 마초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뭐 그 성재기 고 성재기 씨의 대표의 뭐 이런 어록 같은 주옥 같은 어록들은 많아요. 정말 그런 것들을 네. 한번 한번 살펴보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네, 여기 뭐 설립 목적부터 여기. 여기 보면 일단 뭐 그 케이블 쿨가당이라는 프로에서 뭐 있었던 예.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줬는데, 성재기와 심영섭 씨의 그 쿨가당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여성부 사이버 멘토링 대표 멘토고 네. 대구 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되게 나왔던. 유명한 분인데, 여성부 가용 예산이 몇 조, 연간 문자 485개. 근데 이 심영섭이 남성연애는 한 개밖에 없어 굉장히 몹시 속상하신가 봐요. 남녀 소득 격차가 100대 61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100이면 여자가 61이다. 소득 격차 아직까지도 있다. 성재기가 이때 남녀 능력 차이다. 소득에 냉정한 기업인들이 같은 능력에 39% 추가이익이 생긴다면 여성만 쓸 거다. 맞는 왜 말이죠. 남자들이 간쓸게 빼놓고 힘들게 일하는 것에 알지 못하느냐. 그 여자가 되게 억울하시게 이런 나라에 살아서. 근데 저는 이거에 격하게 동의하거든요. 누구한테 동의하시는 거예요? 성재기. 성재기 씨. 네, 말이에요. 사실 사실은 나이스 게임 TV에도 여자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3명까지 늘어났는데, 네네. 기업 입장에서는 돈 되면 돈 많이 줘요. 그렇죠. 일 잘하면 돈을 많이 줍니다. 남자라서 남자 여자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없죠. 전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격차는 여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 사회적인 구조로 몰고 가는 거는 사실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 두 분 다 성재기 씨, 고 성재기 대표랑 심영섭 씨랑 다 잘 배운 분들이고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가 맞다 누구 의견은 어떻고 뭐 이런 걸 판단할 필요도 사실 저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 성재기 대표가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심영섭이라는 사람은 그 초지일관 항상 같은 말만 하거든요. 비꼬죠, 저분 약간. 되게 더럽게 억울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속상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의 어떤 물론 여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죠.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설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예, 그때 이제 설립을 만들어진 건데, 하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2001년도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는데, 2001년도까지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메꾸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여성가족부 해체돼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자입니다. 남녀를 차별한다? 이런 시대가 끝났어요. 여성을 대통령을 뽑아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남자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하등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죠. 사실 이제 여성 가족부라는 거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매너나 인식 자체를 사람들한테 인식하는 바꾸는 게 오래 걸리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 가족부가 필요한 문화이긴 했어요. 네. 뭐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고, 항상 있었으니까. 뭐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서도 뭐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얘긴데 뭐
마누라는 남편 뭐를 물고 살아야 돼. 뭐 하면서 맞으면서 살아도 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워낙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남존여비 그리고 뭐 10보드에서 걸어오고 막 유교사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았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에까지도 그런 그 잔해가 남아있었다고 그렇죠. 하면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희석되고 없어지고 그 그러니까는 문화에 대해서 바꿔가는 거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런 삽질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해서 사회적인 어떤 여자들이 불이익 받는데 안전망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없어져도 되는 타이밍인데 네. 아직도 있어야 돼. 일은 해야 되잖아. 여가부가 일은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헛발질을 그냥 줄기차 계속 하는 거야. 어떡할 거야? 예산은 나오지. 일은 해야겠지. 할 일은 없지. 하청법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재기 대표가 한 말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셧다운제 만드는 거고.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성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못 해놓은 채로 니네들이 뭔데 아청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여권 신장이라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됐던 일제강점기 시절을 해오면서 그 지금도 아직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위안부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일단락 거기다 힘을 쏟지는 못하고 왜 아청법 따위를 만들어서 뭐 셧다운제 그런 걸 왜 건드리느냐, 그런 게 이제 그 성재기 대표의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일본이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내가 남자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 뭐 있어요? 저요? 아니요, 없었어요. 없어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여자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누리고 그런 것도 뭐 있긴 있잖아. 여자는 그러니까 얘는 여자로서 만족하면서 사는 여성가족부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정답이. 여자가 만족하고 있어. 아 그러네, 만족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그러면 왜 배려를 해줘야 돼? 여자가 만족하면서 사는데. 여자는 조금만 괜찮으면 차도 필요 없어. 학교 등록금도 필요 없어. 사실 갈 수 있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앞에 차 데려 와. 출퇴근도 다 돼. 괜찮아. 조금만 생기면. 아이고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 사실. 현실이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나는 가만히 나는 있는데 아니라니까 모르겠어요. 본인이 들어와가지고 받은 별풍선이 인드라보다 많아요, 적어요. 인드라가 이거 하루 챙이라고 막 이거 다이아까지 올라가서 한 거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본인 다이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인드라보다 많이 받아요? 그거를 얘한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 자기 이득 본 적이 나 없대잖아요. 내가 무슨 별풍선 그 써서 이득을 본 사랑해 거예요. 뿌잉뿌잉을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그냥 걔 이득을 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밤새 비디오 게임에 아무리 해봐야 비디오 게임을 수십 개를 클리어 해봐야 얘 한 3시간보다 못 벌어요. 그래요. 아, 나 그게 어떡해. 평소에 그런 이득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득이라 생각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들이 더 안쓰러워.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더 안쓰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여성에게 의견을 들어봤는데 난 불이익 받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들었으니 왜냐면은 저는 아직 약간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저도 여자지만 여성부가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저도 이제 장사를 했었잖아요. 뭐 야채도 팔고 했는데 여자를 고용하려고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뭐 나이스 게임 TV랑 비교도 안 되는 막 2인, 3인 이런 데여서 했는데 여자분이 성실한 건 있어요. 근데 불특정한 상황이 되게 많아요. 뭐 남자는 결혼하면 갔다 오면 끝. 혹시 출산을 한다거나 생리를 한다거나 뭐 이래서 사실 제가 하던 그런 야채 장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비우면 큰일 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채 싱싱해야 되니까. 전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5시 배달이었는데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제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근데 나는 뭐 그런 부분들은 봐줄 어느 정도 배려해줄 수는 있는데 아, 전
그게 너무 큰 타격, 그게 이제 소규모면은 사실은 분명히 그런 것도 있고 여자건 남자건 일 잘하고 매출에 영향을 끼치고 이러면은 사실 남자 여자 따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죠. 예.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없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실 새로 신입 PD도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고 네. 굉장히 내부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굉장히 잘한다. 예, 굉장히 빠릿빠릿하더라고요. 예, 잘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여기 나오는 100대 61이다. 여성의 소득이 훨씬 더 적다. 이거는 여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지 사회 구조를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는 이제는 사실은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분이 거기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되게 유명한 여자 연설하시는 분, 그 강연하시는 분, 그분이 김미경. 나와서, 예, 그분이 나와서 남자가 돈 못 버는 거는 남자가 욕 먹어야 될 이유가 아니다. 여자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분도 참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했죠. 뭐 약간 뭐 표절 문제인가 뭐 이런 걸로 좀 구설수에 오르긴 했는데 이거 성재기 대표의 어록을 보겠습니다. 네, 남성연대 설립 목적부터 한번. 네. 남성연대는 여성부가 자폭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부가 폐지되면 막걸리 한잔하고 흩어질 거다. 여성부가 사라지면 우리나라 남녀는 모두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게 될 거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좀 중2병 같기도 하고 약간 이건 좀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주옥 같은 어록. 일본군 위안부 명예회복 성매매 여성보호에 힘써야 될 여성부가 그런 일을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셧다운제와 아청법을 논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성재기라는 사람이 누구지? 남성연대가 뭐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성매매 그 특별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 지금은 슬슬 그 세미 공창제를 실시하는 느낌이 드는 법안이 지금 거의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에 한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성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그러니까 성매매법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굉장히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고 나라마다 조금 법이 다르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허가돼 있는 데도 있고 공창제가 허가돼 있는 데도 있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성매매 특별법 다 때려 부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 갈 건데? 이래서 원종료 1호부터 32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느니 그래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열어주고 그 다음에 대신에 거기서 여성부가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맞으면서 일한다거나 이런 뭔가 부당한 대우 받는 거 있잖아요. 돈 떼인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부가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쓰고 몰라 우리 남편들 거기 가는 거 나 기분 나빠 다 때려 부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초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재기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공감 가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가족은 남녀가 사랑으로 이룬 공동체다. 그런데 왜 여성가족부는 남자들을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가? 그게 왜 가족인가? 아버지 없는 가족을 장려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 약간씩 좀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란 이게 진짜 이게 가슴이 아파. 이거예요. 돈 못 벌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 맞아요. 남자는 와이프가 돈 못 번다고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는 버린다. 네. 남자는 직업이 없으면 백수라 보험가입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 여자는 전업주부들 다 보험가입 하시잖아요. 남자 가입 안 돼요. 안 됩니다. 월수입 얼마신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0대 61의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가 많이 그 사회 등급을 나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결혼의 뭐 이런 데에서 나는 등급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 등급은 의사인데 여자는 교사면 돼. 이게 등급이 1등급일 때 1대1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100대 61을 비교할 거면 이걸 맞춰. 이거를 의사면 의사랑만 결혼해. 교수면 교수 집안이랑만 결혼해. 왜 여자 등급이 더 높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외모가 좋으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교사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 그럼 더 올라갑니다. 쥐들이 뭔데 성을 신분 상승에 그걸로 하는데 아무튼 남자들의 생각도 그렇고 근데 저는 남자들의 어떤 태도나 이런 거에도 분명히 한국만의 뭔가의 그 외모지상주의적인 네, 부분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있어요. 예. 근데 뭐가 본인 잘 있어요? 누리고 있는
아니야 편이잖아. 나는 누리지 않는데 내가 별풍 많아서 뭐 그러면은 보톡스 맞아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 무슨 말이야? 너 그러니까. 너 보통 맞아. 큰일 나. 너 보통 뭐 큰일 나 지금. 아 그거는 신체에 뭘 투입하지 마. 음식도 보톡스도. 야 너가 지금 보톡스를 맞으면 어떡하려 그러니? 넌 큰일 나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남자들의 그런 이거에 대한 혜택을 별로 본 게 없다고요. 그러다 불이익을 보진 않잖아. 너 정도면 불이익을 안 봐. 평범하게 사는데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그래. 드는 거죠. 그래도 너보다 네. 못한 사람들 훨씬 많아. 일본 씨보다 너도 그거 못한 사람. 알잖아, 근데. 일본 씨 옛날 2년 전 일본 씨보다는 남자들이 술값을 더 많이 내줄 거예요. 그거만 듣고 보는 거예요. 근데요. 기회 아니에요. 기여 아니요. 그거만 얘기해요. 그거만 얘기하자. 술값을 낼 때 남자들이 그거만 먼저 낸다 해줘는 안 해요. 그거만 기여 된다고. 아니요. 남자들은 뭐 돈 땅에서 파가지고 술 사주나? 기네. 기여. 겨. 기여. 이득이요. 아 손해요. 이득이요. 그러니까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성재기가 열받는 거고 왜 여자들은 자신들이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손해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느냐 이거지. 우리는 똑같이 가자 이거야. 니네들한테 이쁜 애들은 술 살게. 그 대신에 우리 이런 거는 좀 해줘. 그렇죠.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 안 왔는다고 했는데 자꾸 이 두 분이서 아니야 너 아니지. 오늘은 꼭 너는- 앉아야 돼. 너는 영원히 너가 앉아야 필요해. 돼. 막 이랬을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뭘 알아봐. 그리고 뭘 알아보냐고. 이런 거 할 때는 여성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그렇지.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아니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다 100마디 1000마디 아니야, 아니야. 하실 분들이요. 네가 그냥 저는 내가 너 맞잖아. 갈비뼈 사이에 지금 살이 생긴 거 아니야? 자 살이 생긴 느낌. 다음 내가 어록을 무슨 탱커예요 내가 무슨. 오 그렇게 어울려. 어울려. 인간 성기사. 오. 뽀뽀뽕. 어울려. 자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은 안타깝다. 하지만 군대, 산업 현장,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다 남자다. 한국 남자들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7년 짧다. 한국 40대 남성 사망률이 OECD 1위다. 불평등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다. 맞아.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한테 그 지어진 어깨에 지어지는 짐이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가 넘어지자 무릎 까지잖아. 딱 자빠져. 울지 못하게 해요. 남자니까. 사내 있는 새끼는 그런 걸로 우는 거 아니야. 뚝 이런단 말이야. 그렇게 억압받으면서 성장하게 시켜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남자들 자체들이 되게 불쌍해. 한국 남자들이. 진짜. 내일 레이디 코드에서 이거 똑같이 할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해요? 알았어요? 자 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바로 성재기 대표의 어록들 또 얘기하면서 시원하게 한번 스트레스 푸는. 아우, 시원. 제가 사실 시원해.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3, 4, 5 모여서 술잔 기울이면서 남자들끼리 얘기하면 그냥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 뭔가 사회적인 뭔가 그런 효과를 좀 미치고 싶어. 여러분 낙갱공하고 잠시 후 기 2부에서 좋습니다. 뵙겠습니다. 함께 봉기해 보죠.